쉽게 풀어 쓴 동의보감 내경편. 400년 전 허준이 우리에게 남긴 몸의 비밀. 시작하며 여러분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죠? 400년 전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 쓴 의학책입니다. 25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고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동의보감의 첫 번째 편인 내경편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내경편이란 무엇일까요? 내경, 즉 몸 안을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 내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 편입니다. 400년 전 허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지혜를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신형 마이너스 우리 몸은 우주다. 허준은 동의보감 내경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은 하늘과 땅을 본받아 만들어졌다. 무슨 뜻일까요? 머리는 둥글다. 하늘처럼. 발은 네모나다. 땅처럼. 하늘의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다. 하늘의 별이 많듯이 사람에게는 털구멍이 많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죠? 무슨 시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허준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의 몸은 우주와 같다고. 작은 우주라고.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 몸에도 적용된다고. 봄에 만물이 자라듯이 사람도 봄의 기운이 올라갑니다. 겨울에 만물이 숨듯이 사람도 겨울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천인상응,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허준은 오장육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장이란 간, 심장, 비장, 폐, 콩팥. 이 5가지입니다. 장기의 장자가 창고장자입니다. 뭔가를 저장한다는 뜻이죠. 육부란 쓸개, 위, 소장, 대장, 방광, 삼초. 이 6가지입니다. 부자는 관청부 자입니다.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죠. 오장은 저장하고 육부는 처리합니다. 간은 무엇을 저장할까요? 혈을 저장합니다. 피를 모아둡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피가 부족해집니다. 심장은 무엇을 저장할까요? 신을 저장합니다. 정신을 담아둡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빠지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비장은 무엇을 저장할까요? 영을 저장합니다.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비장이 나빠지면 살이 빠집니다. 폐는 무엇을 저장할까요? 기를 저장합니다. 기운을 모아둡니다. 그래서 폐가 나빠지면 기운이 없습니다. 콩팥은 무엇을 저장할까요? 정을 저장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담아둡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육부는 어떨까요? 쓸개는 결단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쓸개가 약하면 결정을 못 내립니다. 위는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소화의 시작입니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합니다. 대장은 찌꺼기를 내보냅니다. 변을 만듭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했다가 내보냅니다. 삼초는 뭘까요? 이건 특이합니다. 실제 장기가 아닙니다. 몸의 위, 중간, 아래를 관장하는 기능입니다. 기와 수분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장육부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합니다. 간과 쓸개는 부부입니다. 항상 함께 일합니다. 간이 나빠지면 쓸개도 나빠집니다. 심장과 소장도 부부입니다. 폐와 대장도 부부입니다. 비장과 위도 부부입니다. 콩팥과 방광도 부부입니다. 하나가 아프면 다른 하나도 아픕니다. 이것이 400년 전 허준이 발견한 진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정 마이너스 생명의 씨앗. 허준은 말합니다. 정은 생명의 근원이다. 정이 모이면 생명이 되고 정이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생명 에너지입니다. 생명력입니다. 활력입니다. 2가지 정이 있습니다. 첫째, 선천지정. 부모에게 받은 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정입니다. 이것은 콩팥에 저장됩니다. 둘째, 후천지정. 음식으로 만드는 정입니다. 매일 먹는 밥, 물, 공기로 만들어지는 정입니다. 선천지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만큼입니다. 쓰면 줄어듭니다. 충전이 안 됩니다. 하지만 후천지정은 다릅니다. 매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허주는 말합니다. 선천지정을 아껴 쓰고 후천지정을 열심히 만들어라. 어떻게 선천지정을 아낄까요? 첫째, 과로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하면 정이 빨리 소모됩니다. 둘째, 과색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성생활은 정을 소모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과식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하느라 정을 많이 씁니다. 넷째, 과음하지 마십시오. 술은 정을 빠르게 소모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피하십시오. 화, 걱정, 슬픔이 정을 태웁니다. 어떻게 후천지정을 만들까요? 첫째, 잘 드십시오. 특히 곡식, 채소, 과일. 정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둘째, 잘 주무십시오. 자는 동안 정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잘 쉬십시오. 쉬는 것이 보약입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마음이 편해야 정이 만들어집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 듣고 계십니까? 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이가 흔들립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귀가 잘 안 들립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시립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쉽게 피곤합니다. 이것이 다 정이 부족해서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후천지정은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정이 다시 채워집니다. 70세에도 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80세에도 가능합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정을 기르는 자는 장수하고 정을 소모하는 자는 단명한다. 세 번째 이야기, 기 마이너스 생명의 움직임. 허주는 말합니다. 사람은 기로 산다. 기가 모이면 살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기란 무엇일까요? 현대말로 하면 에너지입니다. 생명에너지, 활동에너지. 정이 생명의 씨앗이라면 기는 생명의 움직임입니다. 정이 고체라면 기는 기체입니다. 기는 어디서 올까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받은 원기.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기입니다. 이것은 콩팥에 있습니다. 둘째, 호흡으로 들어오는 천기. 공기를 마실 때 들어옵니다. 이것은 폐에서 만들어집니다. 셋째, 음식으로 만드는 곡기. 밥을 먹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몸의 기가 됩니다. 기는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첫째, 추동작용. 밀어내는 힘입니다. 혈액을 밀어 순환시킵니다. 음식을 밀어 소화시킵니다. 둘째, 온후작용. 따뜻하게 하는 힘입니다. 체온을 유지합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합니다. 셋째, 방어작용. 막아내는 힘입니다. 병균을 막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막습니다. 넷째, 고섭작용. 붙잡는 힘입니다. 피가 새지 않게 합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 합니다. 다섯째, 기화작용.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음식을 영양분으로 바꿉니다. 수분을 소변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력이 없습니다. 쉽게 피곤합니다. 말하기 싫습니다. 움직이기 싫습니다. 숨이 찹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손발이 차갑습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증상입니다.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배가 더부룩합니다. 트림이 나옵니다. 방귀가 잘 안 나옵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통증이 생깁니다. 어디든 기가 막힌 곳이 아픕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막히면 아프다. 어떻게 기를 잘 키울까요? 첫째, 깊게 호흡하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 쉬십시오. 폐에 깊숙이 공기를 넣으십시오. 그러면 천기가 충분히 들어옵니다. 둘째, 잘 드십시오. 특히 곡식을 드십시오. 밤 잡고. 이것이 곡기를 만듭니다. 셋째, 움직이십시오. 걸으십시오. 팔다리를 움직이십시오. 움직여야 기가 순환합니다. 넷째, 화내지 마십시오. 화는 기를 위로 치밀게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다섯째,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기를 뭉치게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를 잘 키우십시오. 기가 충분하면 80세에도 정정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신 마이너스 마음의 주인. 허주는 말합니다. 신은 정과 기가 합쳐진 것이다. 신이 있으면 살고 신이 없으면 죽는다. 신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의식입니다. 현대말로 하면 뇌의 활동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에 있습니다. 400년 전에는 심장이 생각을 담당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뇌라는 것을 알지만 심장과 뇌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혼, 백신, 의치, 오신이라고 합니다. 혼은 무엇일까요? 간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꿈꾸는 힘입니다. 혼이 약하면 꿈이 많고 잠을 설칩니다. 백은 무엇일까요? 폐에 있습니다. 본능적인 힘입니다. 슬픔과 관련됩니다. 백이 약하면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신은 무엇일까요? 심장에 있습니다. 의식과 판단력입니다. 신이 약하면 정신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비장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입니다. 의가 약하면 생각이 안 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지는 무엇일까요? 콩팥에 있습니다. 의지입니다. 지가 약하면 두려워하고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이 건강하려면 오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간, 심장, 비장, 폐, 콩팥이 모두 건강해야 정신이 맑습니다. 반대로 오장이 약하면 신도 약해집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깜빡깜빡합니다.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신이 약해진 겁니다.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것도 신이 약해진 겁니다. 어떻게 신을 강하게 할까요? 첫째, 마음을 비우십시오. 욕심을 줄이십시오. 욕심이 많으면 신이 흔들립니다. 둘째,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는 간을 상하게 하고 혼을 흔듭니다. 셋째, 걱정을 줄이십시오. 걱정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의를 약하게 합니다. 넷째,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고 백을 약하게 합니다. 다섯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콩팥을 상하게 하고 지를 약하게 합니다. 여섯째, 명상하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10분만 해도 신이 안정됩니다. 일곱째, 책을 읽으십시오. 뇌를 쓰십시오. 신이 활발해집니다. 여덟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신이 즐거워합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신을 기르는 자는 총명하고 신을 상하게 하는 자는 어리석어진다. 70세에도 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80세에도 정신이 맑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혈 마이너스 생명의 강. 허주는 말합니다. 혈은 신체를 영양하는 것이다. 혈이 잘 흐르면 건강하고 혈이 막히면 병든다. 혈이란 무엇일까요? 피입니다. 혈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비장과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음식을 먹으면 비장과 위가 소화시킵니다. 그중 정수를 뽑아 혈을 만듭니다. 그 혈이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이 혈을 온몸으로 보냅니다. 간은 혈을 저장합니다. 필요할 때 내보내고 필요 없을 때 보관합니다. 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창백합니다. 입술이 하얗습니다. 손톱이 하얗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숨이 찹니다. 잠이 안 옵니다.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피부가 거칩니다. 60대 이후 여성 어르신들이 특히 혈이 부족합니다. 평생 월경으로 혈을 많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혈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생깁니다. 어디든 혈이 막힌 곳이 아픕니다. 얼굴에 기미가 생깁니다. 손발이 저립니다. 중풍이 옵니다. 60대 이후 남성 어르신들이 특히 혈이 막힙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혈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혈을 보충할까요? 첫째, 잘 드십시오. 특히 붉은 음식. 대추, 당귀, 숙지황, 구기자, 검은콩, 검은깨, 시금치, 간. 둘째, 철분을 드십시오. 혈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셋째, 잘 주무십시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혈이 만들어집니다. 넷째, 과로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하면 혈이 소모됩니다. 어떻게 혈을 잘 흐르게 할까요? 첫째, 걸으십시오. 움직이면 혈이 잘 흐릅니다.
둘째, 따뜻하게 하십시오. 추우면 혈이 뭉칩니다. 셋째, 기름진 음식을 줄이십시오. 혈관을 막습니다. 넷째, 물을 많이 드십시오. 혈이 묽어져 잘 흐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스트레스가 혈을 막습니다. 여러분, 정기신혈. 이 네 가지가 생명의 근본입니다. 정은 생명의 씨앗, 기는 생명의 움직임, 신은 생명의 의식, 혈은 생명의 영양.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건강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5장의 상생상극. 허주는 말합니다. 5장은 서로 낳고 서로 이긴다. 무슨 뜻일까요? 5장이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나무, 불, 흙, 쇠, 물. 오행입니다. 간은 나무, 심장은 불, 비장은 흙, 폐는 쇠, 콩팥은 물, 나무는 불을 낳습니다. 그래서 간은 심장을 돕습니다. 간이 건강하면 심장도 건강합니다. 불은 흙을 낳습니다. 제가 흙이 되니까요. 그래서 심장은 비장을 돕습니다. 흙은 쇠를 낳습니다. 땅에서 광석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비장은 폐를 돕습니다. 쇠는 물을 낳습니다. 쇠 표면에 물이 맺히니까요. 그래서 폐는 콩팥을 돕습니다. 물은 나무를 낳습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니까요. 그래서 콩팥은 간을 돕습니다. 이것이 상생입니다. 서로 낳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상극도 있습니다. 나무는 흙을 이깁니다. 나무 뿌리가 흙을 뚫으니까요. 그래서 간이 너무 강하면 비장을 해칩니다. 흙은 물을 이깁니다. 흙이 물을 막으니까요. 그래서 비장이 너무 강하면 콩팥을 해칩니다. 물은 불을 이깁니다. 물이 불을 끄니까요. 그래서 콩팥이 너무 강하면 심장을 해칩니다. 불은 쇠를 이깁니다. 불이 쇠를 녹이니까요. 그래서 심장이 너무 강하면 폐를 해칩니다. 쇠는 나무를 이깁니다. 도끼가 나무를 자르니까요. 그래서 폐가 너무 강하면 간을 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5장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춥니다. 한 장기가 너무 강해도 문제입니다. 한 장기가 너무 약해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간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간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약하면 불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심장도 약해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또 나무가 약하면 쇠가 마음껏 이깁니다. 폐가 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간 나쁜 사람은 기침도 많이 합니다. 또 나무가 약하면 물이 넘칩니다. 콩팥에 물이 간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하나를 치료하면 다른 것도 좋아집니다. 비장을 치료하면 폐도 좋아집니다. 폐를 치료하면 콩팥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400년 전 허준이 발견한 오묘한 진리입니다. 7번째 이야기 내경편이 주는 교훈. 여러분, 지금까지 동의보감 내경편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신영정, 기신혈, 5장 6부의 관계. 이제 이것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교훈, 우리 몸은 우주다. 400년 전 허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부터 콩팥까지, 정부터 신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도 아픕니다. 한 곳을 치료하면 다른 곳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을 우주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 교훈, 예방이 최고다. 허준은 치료보다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정을 아끼고 기를 키우고 신을 편안하게 하고 혈을 보충하라. 그러면 병이 안 생긴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60대 이후 어르신들 듣고 계십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관리해야 70대, 80대에 건강합니다. 지금 조금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관리하면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훈, 자연을 따르라. 허준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봄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라. 만물이 생동하는 때니까. 여름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라. 햇빛이 긴 때니까. 가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만물이 수렴하는 때니까.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라. 만물이 휴식하는 때니까. 이것이 자연의 리듬입니다. 사람도 이 리듬을 따라야 건강합니다. 네 번째 교훈, 마음이 중요하다.
허주는 신 즉 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불안하다. 화, 기쁨, 걱정, 슬픔, 두려움. 이 5가지 감정이 오장을 상하게 한다. 감정을 조절하라. 욕심을 줄이라. 마음을 비우라. 이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다. 5번째 교훈, 모든 것은 균형이다. 허주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너무 적게 먹지도 마라. 너무 많이 일하지도 말고 너무 쉬지도 마라.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마라. 모든 것은 적당히. 중간이 최고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마치며 400년의 지혜. 여러분, 오늘 우리는 400년 전 허준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몸 안을 보는 편. 정기신열. 생명의 4가지 기둥. 오장육부. 서로 돕고 견제하며 조화를 이루는 장기들. 이 지혜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주처럼 신비로운 몸입니다. 정을 아끼고 기를 키우고 신을 편안하게 하고 혈을 보충하십시오. 오장육부를 골고루 돌보십시오. 하나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제철 음식을 드시고 계절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화를 내지 마시고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하십시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이것이 400년 전 허준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동의보감 내경편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지혜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80세에도 90세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실 겁니다.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사람이 능히 정신을 보존하면 형체가 스스로 편안하다. 정신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몸이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